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VR 관련돼서 기본적인 이론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강 없고 수업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과제 제출로 그냥 수업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뭘 만들어야지 결과물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만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품을 만들 건데,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VR로 구동을 해서 된다, 신기하다, 뭐 이 정도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원리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V-Ray로 렌더링 걸죠.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에서 공간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래서 구멍 뚫어놓고, 이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죠. 사람이 서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만들죠. 그래서 특정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광각이냐, 협각이냐, 그런 건데, 만약에 이걸 360도를 동시에 본다면 그게 VR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렌더링 볼 때 여기 지금 뒤에 이런 무한대 이렇게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변에 산이나 그 다음에 바다나 만들어 갖고 걷다가 이렇게 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여기다가 이걸 렌더링 건 다음에 여기 뒤에 보이는 이걸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뒤에다가 한 장 더 사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동영상을 못 만들잖아요. 사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점이 막 바뀌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가상의 이제 불을 하나를 이렇게 더 씌워서, 그게 저기 무슨 조명이니? 응? 스피어 조명 말고 돔 조명에다가 360도의 JPG 파일을 확 씌워서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서 우리가 쳐다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여기 알아서 필요한 시점을 보여주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VR은 이 상태에서 여기서 렌더링을 거는데, 우리가 광각, 협각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360도를 다 렌더링을 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렌더링을 걸어갖고 JPG 파일로 이렇게 딱 한 장 JPG로 만드는 순간 2차원이 되죠. 그래서 이 방을 렌더링 걸고 나면 어떻게 보입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이죠. 기억하시죠? 이렇게 보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점이 여기랑 합쳐지고 여기 지점이 여기랑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구본, 이렇게 해서 지구본을 세계 지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랑 다 합쳐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팍 둘러싸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세계 지도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여기 있는 땅이 막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러시아 땅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별로 크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위로 이렇게 합쳐져서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JPG 파일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 JPG 파일을 내가 VR 기계를 쓰고 나면 JPG 파일을 이렇게 씌워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씌워준 상태에서 내가 VR 기기로 여기를 보면 이 부분만 보여주고, 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이 위쪽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가 스피어잖아요, 그죠? 그 스피어레틱, 파노라마는 옆으로 넓은 걸 파노라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스피어릭 파노라마 방식이 이 방식인데, 이 방식은 지금 어찌됐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쓰는 여기 이 환경 파일, EXR 파일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국제 표준으로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걸 한 장을 렌더링을 걸었는데
실제로 VR에서 이걸 보고 있는 눈에다가 바짝 대서 보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있는 영역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픽셀이 그 무슨 블록 그 있잖아. 재미없는 게임 애들 많이 하는 거. 아무튼 투지 3D 게임에서 보이듯이 픽셀이 보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 것이 최소한 풀 HD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일이 얼마나 커야지 이게 안 깨지겠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크기의 한계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가 VR 기계를 쓰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VR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걸어다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고 계속 걸어다녀. 그냥 앞만 보고 다니면서 가끔씩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밑에 데이터량이 거의 2분의 1에 육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큐브맵이라는 방식이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땅땅땅 접으면 육면체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로 싸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싸는 겁니다. 이렇게. VA에서 나온 이제 방식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JPG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근데 JPG 파일에 이렇게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JPG 파일은 가로 세로로 딱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로 옮겨요. 그래서 얘를 없애고 하면 이렇게 6개의 JPG, 그러니까 요 각 면이 들어앉아 있는 6개의 파일이 나옵니다. 이 방식을 큐브맵, CUBE 맵 이라는 방식이에요. 큐브맵.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건 VJ에서 제공을 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이따가 여러분들이 옵션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막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최소 내용만 설명하는 거예요. 좀 들어놓으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파노라마는 이거고 큐브맵은 요거다. 그런데 오늘 사용할 방식은 이걸 안 쓸 건데 이걸 쓸 건데 이게 국제 통용되고 있지만 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건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걸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VR 기기에서 두 개 다 지원을 해요. 그런데 뭐 플레이어에 따라서 이걸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모드로 보여줘갖고 막 화면이 막 깨져갖고 막 투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 뭐가 안 될 때는 이런 방식이 있다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하나는 입체감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이런 물체가 있어요. 이런 물체가 있다 칩시다. 네, 이런 물체가 있어요. 이런 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제 돌리지 않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현실에서는 입체적으로 보여요. 입체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얘가 여기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눈에 라이다 센서가 없기 때문에 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저 정도 떨어져 있으면 원래 크기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작아 보여서 거리가 느껴지는 그 개념보다 얘가 나한테 얼마나 입체적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크기를 인지하는 게 있어요. 자, 다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야구공을 던졌어. 야구공을 던지는데 이게 푹 하고 날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날아오고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아, 맞아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더 다가오면 이게 양쪽에서 이걸 바라볼 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게 보여요. 더 가까이 다가왔죠. 나 죽기 직전이잖아, 공 맞아서. 그러면 완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공포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앉든지 피하겠죠? 이게 입체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눈깔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귀도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리는 소리,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귀를 때리거나 혹은 반사돼서 나를 때리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파장이 다르게 들리고요. 눈도 얘를 바라볼 때 이 눈이 보는 거랑 이 눈이 보는 게 살짝 다르게 보이는데 얼마나 다르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 거리에 있는지 이 거리에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런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거라 구체적으로 막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소리 박수 여기서 치는 거랑 여기서 치는 거랑 다르죠? 그게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그 소리를 따로따로 들어보면 못 느껴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체감을 느끼는 것에 스테레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JPG 파일 이걸 어떻게 스테레오로 느끼게 만듭니까? 두 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공간 안에서 사람이 우리가 렌더링을 이렇게 걸었죠. 그래서 이게 한 눈깔로 렌더링을 걸면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렌더링을 걸 때 렌더링의 카메라의 위치를 양 안의 위치랑 일치시켜 갖고 렌더링을 겁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세계 사람들을 평균 내봤더니 여기 눈하고 눈 사이 간격이 8.3cm가 표준이더라. 그래서 카메라를 8.3cm 떨어뜨려 갖고 렌더링을 두 개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입체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렌더링을 두 개 건 다음에 얘를 이렇게 JPG 파일을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은 다음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고요. 이렇게 했더니 JPG 파일이 가로로 너무 길어져 갖고 한쪽이 너무 길어지면 최대 사이즈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요. 썸네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안 쓰고요. 밑에다가 놔요. 이렇게 해서 오버 언더 또는 탑 앤 바럼 TD 모드로.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드로 보통 많이 쓰고 오늘은 이거 안 쓸 거예요. 그래서 TV 모드 혹은 오버 언더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두 개가 거의 흡사한데 그걸 양쪽 눈깔에다가 딱 넣으면 입체적으로 보이네? 되게 신기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8.3cm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8.1cm고요. 어떤 사람은 8.5cm고 살짝씩 달라요. 모든 사람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제 표준인 혹은 표준 사이즈인 평균 사이즈인 8.3으로 했을 때 볼 때마다 토가 쏠린다. 그러면 자기 눈 IOD 값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VR이 궁극적인 한계점을 가지는 이유는 렌더링 걸 때 모든 사람한테 맞춰갖고 실시간 렌더를 걸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렌더를 건 다음에 보여주는데 IOD 값을 다르게 렌더링을 했어. 그런 다음에 내 눈에 보여줬는데 내 눈은 되게 좁아. 신동엽이야. 그래서 이게 봤더니 계속 볼 때마다 토가 쏠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렇지만 8.3으로 맞추면 보통 문제는 약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8.3cm 이것도 특정 앱에서는 조정 가능한데 오늘 앱에서는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장해야 될 거는 파노라마 방식의 오버 언더 혹은 탑 바람 방식, TV 방식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걔를 저장을 하면 알아서 오른쪽 왼쪽 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죠.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면 유튜브에다 올려야지 동영상이 되잖아. 근데 동영상 mp4 파일을 만들려면 렌더링을 거는데 한쪽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해갖고 렌더링을 1시간 동안 걸면 되겠죠. 근데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안 움직이면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VR 기기를 쓰고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슥 옆으로 계속 가잖아. 근데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또 토가 나와요. 왜냐면 내 몸이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VR을 어릴 때부터 계속 쓰고 자랐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자동차처럼 근데 처음 쓰잖아 대부분 다. 그러니까 토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의 10대 아이들은.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안 돼. 나는 그러면 토가 더 나가겠지. 그죠? 그래서 VR 수업할 때마다 죽을 맛인 거야. 컨펌 해주려면. 막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우욱하고 또 수업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실습 이제 합니다. 특정 부분에 필요하면 사진 찍으라고 할 테니까 일단 보세요. 대략 크기. 오늘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서남북 방향 좀 알 수 있게 창문 하나 뚫어주고.
그 다음에 필드 오브 뷰는 사실은 무의미해요. VR로 렌더링을 걸면 필드 오브 뷰 값이 얼마입니까? 75도가 아니고 360도죠. 근데 중요한 지점은 이거예요. 렌더링을 걸 때 카메라의 높이가 바닥에 붙어서 렌더링을 걸면 VR 상태에서 딱 시작하자마자 내가 땅에 붙어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개만 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개미가 된 느낌이 나고 천장에다가 붙여놓으면 파리가 된 느낌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 따라 키가 또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170으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50으로 해야 돼. 눈높이기 때문에. 그게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또 토가 쏠려요. 평소랑 보는 시각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표준적으로 얼마를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로 대충 맞췄어요. 이걸 정확하게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기 뭐 포지션 카메라에서 카메라를 여기다가 딱 놓으면 이 지점에서 지금 160 맞죠? 160 눈높이가 160에 있다. 그러니까 1600에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면 필요하시면 자기 눈에 딱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튼 좀 무의미해요. 어차피 대충 VR이라 제대로 된 VR이 아니라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걸어 봅시다. 이제 방금 설명한 용어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보세요. 카메라 값에서 보통 스탠다드 카메라였죠, 그죠? 근데 여기 내리면은 VR 스페리컬 파노라마,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스페리컬 파노라마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큐브 맵이죠. 그래서 스페리컬 카메라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봅시다. 걸렸는데 지금 이 어디가 벽이고 어디가 막 천장인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재질을 좀 때려 넣읍시다. 뭐 후저도 잠깐 참으세요. 보기 싫어도. 뭐 없냐? 이거 완전 촌스럽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걸렸죠? 걸렸는데 너무 어둡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조명을 하나 넣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략 좀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지금 좀 너무 어둡지? 14, 15. 여기 더 어둡냐? 십 12, 13 아니지 12. 자, 그래서 형태가 일단 구별되는 정도만 렌더링을 했어요. 그래서 파노라마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렌더 아웃풋이 2대1로 설정이 돼요. 이것도 앱 따라 다 다른데 2대1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V-Ray에서 지금 제일 편하게 그냥 기본 값으로 해놨으니까 건들지 맙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저장해야겠죠. 바탕화면에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장하고, 그 다음에 JPG로 저장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잠깐 테스트를 위해서 큐브 맵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이미지 중에 큐브 맵이라고 어디서 또 돌아다니면 이게 VR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완벽하고, 그 다음에 주요하지 않은 지점에다가는 이 정도 데이터만 주고, 중요한 눈으로 보는 이 지점에다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주는 합리적인 방식인데, 그럼 완벽하니까 다 이걸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이 지점이랑 합쳐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JPG는 항상 압축이 돼 있어서 선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살짝 찌그러져 있는 거 기억하시죠? JPG는 압축 때문에 그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si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 솔기, 그러니까
옷감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걸 씀이라고 하거든요. 이 씀 라인이 되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 VR은 다 괜찮고 되게 이쁜데 어느 순간 돌아다니다가 보면 이렇게 공간에 라인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싫어.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사실은 그냥 벽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퀄리티가 좋기는 해요. 데이터량에 비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VR 큐브는 아니고 스피어 파노라마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양안 렌더링이죠. 그러니까 스테레오 렌더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테레오를 켜줘요. 스테레오 켜주고 나면 여기에 묻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냐, 오른쪽 왼쪽으로 놓을 것이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하면 당연히 사진이 이렇게 넙대대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니까 관리하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TV를 많이 씁니다. 탑앤 바텀으로 해서 렌더링을 걸게 되면 이제 적당하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썸네일도 보기 편해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똑같은 두 개지만 사실은 요게 8.3cm 떨어져 있는 그 카메라 두 개를 놓고 동시에 렌더링 한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려면 이제부터 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한 상태에서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 값이 45도인데 나는 70도로 좀 이렇게 한번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씬 하나를 만들게요.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시각을 많이 옮기면 토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옮긴 다음에 여기서 add 씬을 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 애니메이션 하시면 이제 가죠. 아주 살짝만 움직이는 거예요. 동영상이 척만하게. 여러분들 제품 촬영할 때도 어떤 이쁜 뭐 제품이 있으면 카메라로 얘를 이렇게 찍을 때 얘를 뭐 이렇게 찍으면 보는 사람이 되게 헷갈리고 막 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도 아주 여기서 정도만 이렇게 천천히 옮기죠. 그렇지만 그러면 동영상이 되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거에서 옵션을 고쳐야 되는 게 기본 여기 모델 인포에 여기 가시면 기본 애니메이션 세팅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1초간 쉬고요. 다음 씬에서 또 1초간 쉬고 이런 류의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야지 화면 전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씬 딜레이를 0으로 만들어 줘야 연속적으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뭐 이건 참고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바로 하자마자 계속 움직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움직이는데 쉼 없이 계속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렌더링 간 다음에 아까 여기 새 폴더에 저장하기로 했고 사이즈는 이게 이제 제일 고민되는 건데 오늘은 실습이니까 퀄리티 상관 안 하고 그냥 되는가 아마 테스트 할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VR로 볼 때 이게 가로 해상도가 얼마인간에 이거밖에 안 보잖아요. 볼 때 이렇게 일부만 보잖아요. 근데 이놈이 풀 HD가 나오려면 여기는 얼마나 렌더링을 해야 돼? 1000픽셀 이상 걸어야 되겠죠. 뭘 하려면.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데이터량이 많아진다.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데이터량 지난주에 엄청 많아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안 됐잖아요. 사실은 데이터가 뭐가 많아져?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많아져요. 거기다가 1000픽셀이 초당 30프레임으로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1초에 30장씩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대충 줄여놓은 다음에 스테레오 켜져 있으면 900픽셀로 렌더링 된다. 오케이, 렌더링 갑시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패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렌더링 다 끄고요. 그 다음에 품질 따위 상관없어. 되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한 장만 렌더링하고 끝나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사진 한 장 찍으세요. V-Ray 스페리컬 파노라마, 스테레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 다음 뭐 픽셀 수 등 해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돼요. 됐죠?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렌더링 걸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식으로 001, 002로 저절로 이제 지가 들어옵니다. 얘는 아까 처음에 한 놈이니까 지우고. 지금 윈도우가 되게 좀 뭐 이상한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렌더링이 다 끝나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프리미어로 갑니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얘 미쳤지 벌써. 이상하지. 야, 자 이럴 때는 익스플로러를 죽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익스플로러 실행. 그렇죠? 그러면 윈도우가 정상으로 돌아왔나요? 네. 프리미어. 그래서 새 파일 프로젝트 아무거나 하나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이 다 됐다. 그 다음에 컴퓨터 따라 막 저기 자기가 작업한 거 렌더링 걸면 한 장에 막 1시간씩 걸리는데 이거를 몇백 장 렌더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해서 일단 됐다는 상태, 혹은 뭐 몇 장만 렌더링이 됐어.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새 폴더에 이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일로 집어넣으면 이 안에 이제 12장이 지금 들어왔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거 중에 만만한 놈 하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New Sequence from Clip, 이거 사진 찍으세요.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우기 좋으라고. 그래서 New Sequence from Clip을 하시면 클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클립이 이 JPG 파일에 맞춰 갖고 생기는 거예요. 공백 없이 그냥 꽉 맞춰서. 왜냐면 우리 VR이니까 꽉 차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 이게 양쪽으로 붙어야 되니까 거기 검은색 라인이 생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만든 다음에 얘는 지우고요. 안에 들어가서 이게 왜 안 열리냐? 내가 어디 밑으로 내렸지 아까. 제발 안에 보여줘. 아 답답해. 이거 어떻게 보이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지금 들어와 있는 놈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해서 렌더링이 어느 정도 됐다고 치고요. 그래서 이만큼을 넣어요. 이렇게 넣고 나면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는 한 장에 2초 단위로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겁나게 느리겠죠. 이렇게 느리죠, 그죠? 느리니까 이렇게 해서 다 동일하게 집어놓은 상태에서 전부 다 컨트롤 A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네스트 사진 찍으세요. 그래서 네스트를 누르시면 얘가 한 덩어리로 바뀌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스피드 듀레이션, 이거 사진 안 찍어도 되죠? 이제 알잖아요. 스피드 듀레이션 누르면 얘를 전부 다 몇 초로 할 건지, 지금 현재 21초 할당되어 있는데 얘를 나는 3초로 할 거예요. 5초로 할 거예요. 그러면 500 엔터 치면 얘를 제가 줄여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요거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지금? 안 보여요? 자, 다시
그 사이에 렌더링이 좀 더 걸렸으니까, 그죠? 얘를 다시 집어넣을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새 폴더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 sequence from clip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우고, 왜냐면 순서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내가 지워요. 지우고 0번부터 해서 딱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다시 네스트, 그런 다음에 얘의 스피드 듀레이션 한 다음에 얘가 5초 5500 엔터 하고 나서 플레이를 해보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얘가 5초 동안 계속되는 동영상이야. 여기다가 음악 깔고 싶으면 밑에다가 넣어. 그리고 나서 다 됐어. 그러고 나면 컨트롤 E니 M이니 익스포트 하는데 H264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탭에 가신 다음에 맨 밑으로 내리면 This video is VR. 그래서 VR이라는 그 메타데이터를 인젝션을 해줘야 돼요. 옛날에는 유튜브에서 나온 프로그램 써야 되는데 이제 되게 편해졌어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그래픽이고 오버 언더다. 이해됐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언더 오버 해야 되겠죠. 내가 렌더링을 그렇게 걸었으니까. 그래서 요거 사진 찍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위치 저장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익스포트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갑니다. 구독 115명이나 됐어. 미쳤지? 어? 구독자 100만이 아니고 100명이 되는 거야. 대박이지? 빨리 구독 안 해? 섭섭하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셀렉트 파일에 가서 바탕화면에 요거 하시면 여기 옵션 여러가지 고르는 거 있는데 아무것도 안 골라도 되고요. 애들용 아닙니다. 그 다음 뭐 건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unlisted 프라이빗 해놓으면은 저한테 링크를 보내도 제가 못 봐요. unlisted 미등록? 미공개? 뭐 이런 거. 이거는 프라이빗이고 퍼블릭 하면은 여러분들이 첫 동영상이 VR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클로즈를 하고 나면 이 컨텐츠가 이제 생기는데 프로세싱 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프로세싱이 끝나기 전에 이걸 보시면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영상이 너무 짧으니까 이런데 얘를 잠깐 멈춰 놓고 얘를 이렇게 돌려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D라는 게 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휴대폰 앱에서 유튜브 앱 들어가신 다음에 내 영상 내 동영상에 뜨면 이게 이제 동작이 제대로 되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돌리면은 돌리는 부분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누르면 잠시 동안 멈추고요. 동영상이 플레이 될 때 여기에 그 안경 마크가 떠요. 그래야지 스테레오가 되겠죠. 다시 진짜 자, 여기 스테레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이소 같은 데서 5,000원짜리 개를 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대고 보면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5,000원도 없어서 그 VR 안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가까이 대시고 초점을 멀리다가 두면요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입체로 돼가지고 오 신기하네. 오 천장이 보이고 바닥이 보여. 진짜로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야 되는 숙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 공간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영상을 렌더링 거시고 프리미어에 얹어갖고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걔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게 되는지 나한테 보여주면서 합격을 하시면은 그 링크를 LMS에다가 올리고 집에 가시면 돼요.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지난번에 제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업 내용이 영상으로 올라갔나요? 10주차에 2021년 거에 보면 있는데 네.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뭐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만든 영상이 이런 거예요. 이거 렌더링 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돌려볼 수 있죠. 내 홈페이지에서 내 사이트, 내 채널에서 친구로 검색해봐요. 자, 일단 오늘 한 거는 녹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다시 올려줄게.